안녕하세요. 고공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 임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 위험성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험성 평가는 매년 진행을 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마 3월 정도면 올해의 일정을 모두 준비를 마쳤을 거라고 봅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냐?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되어 있는 건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냐? 사용자의 의무는 좀 강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용자의 의무 보면은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선생님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매년 받으시잖아요.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또한 평소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선생님들은 그 위험 작업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건강검진을 확인하고 산재를 예방해야 될 사용자의 의무가 있다라면 우리 선생님들은 작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동자의 치료 또는 보상받게 해야 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라면 선생님들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편하게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루의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전에 미리 어느 날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전문 업체와 사전 준비를 예약을 모두 마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하다고 결정을 했다라면 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 기록하고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 순회는 원칙이고요. 또 산재가 발생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 컨설팅을 건강진단 결과서와 일일 위생 점검 등 모든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서 선생님들의 인터뷰나 의견들을 접수를 해야 되고요. 또 서로 각자의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급식실 내부에 있는 사진인데요. 경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사로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평가 결과서를 보면은 배식 대차나 식판 대차가 작업 시 경사로로 무리하게 힘을 사용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또한 대차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전도됐을 때 부딪힘이나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좋게 사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현재로 당장 임시 대체로는 2인 1조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장기 대체로는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게실에 사물함이 너무 적은 이유로 위에 높이 적재를 해서 혹시라도 사물함이 위에 있는 적재물이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위험성 평가를 내렸고, 사물함을 조금 더 넓은 걸로 교체해서 그 내용 안에 다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진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난간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난간을 설치를 하면은 넓게 돌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난간을 설치 안 해주면 안 되냐라는 의견들을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법상 여기 높이 기준에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법이었어요. 난간을 설치하고 잔반을 버릴 수 있게 입구를 개방해서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고 또 잔반을 버릴 때에만 문을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직접 만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인터뷰도 하고 우리 학교에 위험한 곳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관리자분들, 관계자분들 모여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가 하루의 위험성 평가가 끝났다라면 전문가는 저렇게 PPT를 작성해서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또 위험한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위험성 평가를 받으셨다면 마지막에 안내까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교의 위험성 평가 일자는 언제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학교에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곳 사진을 찍어 두시든지 아니면 글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전문 업체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전문 업체에서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우리가 평소에 그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교차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미리 전문 업체에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1개월 이내로 평가서가 학교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제출했던 사진이나 글의 내용이 위험성 평가 안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혹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계획서 안에는 장기적인 계획서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어렵지만 1년 안에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면 3개월 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3개월 이후에 재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끝났다고 해서 정리가 되겠지라고 안심을 하면 안 되고요. 학교도 물론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지 우리 학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선생님들 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이렇게 오늘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가고 점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위생점검과 비슷한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는 가장 민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나 자신입니다. 조합원 동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성 평가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꼭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몇몇 직종 급식이나 미화 당직 선생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제!